힘을 컨트롤하라 반트 365 대국민 스타리그 오늘 8강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2016년에 저희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승훈, 임성춘 해설위원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의 뭐 2016년은 지금 임성춘 해설위원의 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전체적인 그 느낌 자체가 원숭이해. 거기다 이제 저희 임성춘 해설위원의 그 밝은빛 미래가 있는 해. 2016년 무슨 해죠? 뭐였죠? 네. 뭐 병신년이었나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이 방청객 분이 그렇죠. 또 알려주셨어요. 병신년이라고.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깜빡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요. 예. 그럼요. 오늘 엄청난 태태전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 많은 남성분들과 해외에서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소문 이제 났죠, 조기석의 태태전. 예,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예, 테란 대 난리 났죠? 테란전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예, 확실히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서 해외 팬분들까지 오셨죠? 예, 이렇게 오셨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재밌는 경기 그리고 이제 정말 전에는 이제 3대 저번 이제 8강 같은 경우는 3대 0으로 짧게 끝났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길게 가지 않을까 네. 예,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조치하고 콩도 컴퍼니와 KJ 컴즈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반트 365 대국민 스타리그 임성순 해설위원의 중계로 지켜볼 수 있는데요. 네. 중계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계방은요. AF 스타 1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임성순 해설위원을 직접 만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대진표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잘 하시네요. 와, 아니 그런 부분까지 이제 빼놓지 네. 않고 좀 하시는 거 보면은 예. 저는 하루하루 방송하시는 거 보고 배워요. 네, 저도 배워요. 와. 예, 데뷔는 제가 더 일찍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저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이제 15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반기에 대국민 스타리그를 하면서 우리 임성춘 해설을 너무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임성춘 해설을 이제 떠받들면서 중계를 그렇죠. 하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여러 저도 가지로. 그래요. 예, 여러 해가 가지로. 해인 만큼. 그럼요. 이제 예. 해도 바뀌었고 이제 또 임성춘 해설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임성춘 해설의 이제 말을 귀담아 듣고 예, 배우는 이런 한 해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또 두 분에게 또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수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네, 그만두실 생각인가요? 그러면 오늘 네. 막방인가요? 예, 오늘 막방인가요? 아니죠? 오늘은 아니고, 예, 네, 뭐 아니고. 1월 달이 지나면 이제 결승도 끝나고 해서 네. 또 그럼 다음 시즌 있으면 안 하실 거란 얘기예요? 아, 그럼 저기 어떻게 지금 유대현 씨 그분이 좀 노리고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좀 별로고 파트너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 안내를 해드리죠. 제가 오신 분들에게 이벤트 선물을 드립니다. 한정판으로 이재동 선수 친필 사인으로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그게 끝났습니다. 한정판이었어요. 한정판 예. 끝났고요. 예, 31일 날짜로 이제 끝났고 나머지 그래도 드리는 게 많죠. 여러 네. 가지로. 예, 뭐 올인원 스팀 포맨 남성용 그리고 에어서치 CC 쿠션 네. 여성분께 총 5분께 원하는 걸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닉스 타이탄 키보드 임성춘 해설위원 직접 쓰고 계신 키보드죠. 직접 예, 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타이탄 키보드의 또 장점도 잘 알고 계신 예. 예, 우리 임성춘 해설입니다. 일단 색깔이 또 은색이라서 그런지 때가 잘 안 타요. 어. 제가 원래 키보드 같은 건 청소를 절대 안 하는데 그쵸, 와 청소도 안 이거는 하잖아요. 예 네. 벌써 한 반년 정도를 쓴 것 같은데 새것 같은 느낌. 네. 청소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임성춘 해설이 살고 있는 집에 가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저희가 집에 자주 갔는데 집에 가보면은 여기가 길거리인지 집인지 방 안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갈 만큼 네. 예, 확실히 좀 이렇게 굉장히 터프하게 살고 계세요.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 내추럴하게 살고 계신 맞아요.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남자는 좀 약간 그 거친 면이 있어야 되는 예. 거고. 더러운 약간 거랑 거친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도 더럽게 예, 산다는 게 대단 더티하게 사시잖아요. 예, 더티하게 이런 터프하게 사신다라는 얘기니까 러프하면서. 존경합니다. 네. 존경 그 자체. 자, 이어서 대진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8강전 경기 치러지는데 김태경 선수가 가장 먼저 4강전에 올라갔죠. 오늘 두 번째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기석과 박성준 선수의 매치예요. 예, 뭐 지난 그 12월 31일, 그러니까 2015년의 마지막 경기 3대 0으로 끝나는 바람에 좀 너무 빨리 끝났죠. 약간 저 개인적으로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3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네. 바라보면서 오늘 경기 중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임성춘 해설과 함께라면 몇 시간이도 그렇죠. 중계 가능합니다. 10시간도 가능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임성춘 해설을 존경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설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진리라든가 예. 사람은 좀 이렇게 남자는 좀 더럽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더티하면 대명사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그 깨끗함과는 관계없이 네. 예, 확실히 이렇게 좀 터프하게 사시는 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을 배우는 이런 그 대국민 스타리그 오늘 테란 대 테란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어서 오늘 맵 순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태태전 맵 확인해보죠. 서킷 브레이커 투어 매치 포인트 글라디에이터 서킷 브레이커예요.
예, 글라디에이터 지난 그 8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사용이 됐었고, 서킷 브레이커가 2번 사용이 됩니다. 네. 네. 2번. 예, 2번 사용된다는 거. 예, 두 번이네요. 가장 핵심은 그거죠. 그렇죠. 예. 2번 사용된다는 거. 서킷 브레이커가 가장 이제 맵 순서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그 경기가 될 거다라는 이런 예측이셨고요. 그렇죠. 네. 자,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펼치는 두 명의 선수 만나서 8강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승 진출을 이뤄내면서 이번 시즌 다크호스 조기석 선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옆에는 박성균 선수가 자리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조기석 선수는요 전승 진출을 했고 박성균 선수는 계속 지면서 마지막에 기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새해도 맑았고 하니까 이제 새해 2016년도 이제 대국민 스타리그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선수들의 각각의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박성규 선수부터 2016년에 각오 이런 거 한 마디 듣고 가죠. 일단 2016년 됐는데 네. 예, 25까지는 몰랐는데 6이 되니까 좀 약간 체력이 좀 딸려요? 소름 돋더라고요. 뭔가 예. 숫자가 26이 됐다는 게 네.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슬펐고 오. 그 와중에 또 오늘 기석이랑 게임하는데 네. 지면은 정말 더 슬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뭐 26 정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38도 있고요. 여기 그렇죠. 중계석에는 38 강춘도 있습니다. 예, 38도 있고 뭐 43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기억도 안 나잖아요. 26살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희는. 어떻게 살았는지 26에 저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요. 예, 임성춘 해설이야 뭐 열심히 또 게임하고 계셨으니까 예,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셨겠지만 여하튼 뭐 박성규 선수의 각오는 일단 그렇게 들어봤고요. 조기석 선수 전승으로 올라오면서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목표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조기석 선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원숭이 띠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원숭이 띠인데 오. 이번 해 진짜 한 번도 못 이뤄봤던 것들을 꼭 이루고 싶은 해예요. 네. 그래 아무래도 이번 반드스타 리그가 저에게는 진짜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꼭 옆에 있는 성균이 형을 꺾고 태경 형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그런지 지금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그렇죠. 손오공스럽게 네. 여기서 뭔가 좀 맞춘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예. 이번에는 조기석 개죠. 이번 시즌 우승까지 뭐 쭉 달려갈 겁니까? 예, 달려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헤어스타일이 요즘 유행하는 강동원 씨라든가 예. 뭐 예, 이런 예. 그러니까 쉼표머리라 그러잖아요. 쉼표머리. 네. 그래서 이제 안으로 살짝 앞머리가 꼬부라진 네. 이런 스타일이 요즘 올해 이제 유행할 거다라는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바로 트렌드에 맞게 준비했네요. 본인이 이제 그 테란의 트렌드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게임 내적인 걸 좀 질문을 해보자면은요. 가장 중요한 맵 순서상 가장 중요한 맵이 어딜 것 같습니까? 조기석 선수부터요. 저는 아무래도 첫 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첫 세트, 예. 제가 오전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균이 형은 많은 경험이 있는데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첫 세트를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많이 힘든 싸움이 될 텐데 만약 첫 세트를 가져간다면은 몇 대면? 이제 뭐 3대 0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첫 첫 세트요? 세트 3대 0. 첫 세트 잡으면 박성균 형 이거 뭐가 없다 여기서 3대0. 예. 박성균은 어때요? 박성균은 어떻습니까? 박성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부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 스코어.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두 번째 세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요? 네, 네. 처음에 저도 두 번째 이기면 3대 1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네. 뭐 첫 세트 줘도 뭐 상관없다 뭐 이런 네. 예, 역시 다전제를 많이 해보고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되게 심리전에 능하네요 박성균 선수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임성춘 해설위원이 보시기에는 예측의 황제잖아요. 예. 올라간 선수 다 예측하고 조기석 선수도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예. 질문 좀 하나 해주시죠. 질문이요? 네. 이 전승이 언제까지 이어지냐가 전 참 궁금한데 이 전승 목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5승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인드고 아무래도 이번에도 만약에 성균이 형을 꺾는다면은 진짜 이번 연도는 저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냥 뭐 싹쓸이를 하겠다는 얘기 싹쓸이. 같은데요. 결승전까지 가서 그렇죠. 그냥 전승으로 우승까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우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승은 되더라도 전승은 네.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럼 조기석 선수가 생각하는 박성균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넘을 수 없는 산입니까?
아무래도 다른 종족전은 정말로 잘하는 선수인데 그래도 박성균 선수가 테란전에서는 그렇게 뭐 별로 센 것 같지 않나? 센 것 같지 않은 그냥 선수이기 그래요? 때문에 옆에다 대놓고 좋아요. 거의 뭐 대충 해도 이긴다라는 오, 듯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이거 박성균 선수. 네. 태태전은 그냥 그렇다라는 좀 얘기가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대회 때 좀 테란전에 떨어진 적이 좀 몇 번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네. 그래도 뭐 저도 태태전은 진짜 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어차피 뭐 태태전으로 우승한 호선이 형도 뭐 다른 대회에서 이긴 적도 있고 그냥 뭐 누가 누굴 이기는 거는 좀 그날 컨디션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 예,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이길 수 있나요? 박성균의 오늘 컨디션. 네, 저는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심리전에 능해요 이 선수가. 그럼 예. 물어보죠. 조기석 선수는 어때요 오늘? 정말 느낌과 그 연습 경기 했을 때 그런 느낌. 아무래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선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기석 선수와 박성균 선수의 8강 대결이 펼쳐지면 여기서 승자는 4강전으로 직행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턱. 여지껏 아무리 잘해왔고 여지껏 어떤 빌드를 선보이고 어떤 선수를 잡았던 간에 네. 상관없이 오늘 경기에서 지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전제 승부 과연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 네.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명의 선수가 자신의 컨디션을 또 지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 오늘 8강전 경기를 펼친 두 명의 선수의 컨디션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죠. 자, 어떨까요? 속마음은 어떨까요? 따로 물어봤을 때는요. 네. 박성균. 와, 박성균 10이에요 오늘. 와, 네. 운영은 약간 컨트롤 떨어지면 다른 부분에서는 좀 잘한다는 얘기인데 조기석이 평가하는 박성균은요. 네. 조기석입니다. 별거 예, 한 아니죠? 6점대, 7점대. 예. 운영은 좋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뭐 수비력이라든가 이런 거 멘탈이 약하다. 조기석은 박성균의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오. 평가를 했어요. 멘탈. 네. 조기석이 거의 멘탈만 건들면은 이길 수 있다. 음. 오히려 이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박성균 선수가 조기석 선수 더 높게 평가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 김성현을 잡았잖아요. 예,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임성춘 해설이 평가하시는. 예, 딱 맞는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이 조기석 선수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진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짓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진심만을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네. 박성균 선수는 역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뭔가 그런 게 좀 느껴졌었어요. 솔직함이 좀 없었다라는 그런 솔직함이 말씀이신 부족하다. 건가요? 예. 없다기보다는 예 거기에 더해서 뭔가 그동안의 스킬들을 발휘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뷰 네. 스킬. 그러니까요. 예.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도 미국 이제 프로레슬링 같은 데에도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웍이라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붙잡고 막 상대를 도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심리전을 걸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북돋거나 이러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박성균 선수가 확실히 큰 무대에 좀 오래 서보고 다전제를 많이 해봤던 이런 선수라서 좀 이렇게 조기석 선수보다 심리전을 잘 걸고 노련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패기적인 측면, 요즘 분위기 이런 측면에서는 조기석 선수가 박성균 선수보다는 좀 더 앞서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경기 내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2016년 처음 이제 펼쳐지는 네. 테란 대 테란전이니만큼 예측하기 좀 어려운 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1경기, 1세트 경기를 치르는 이 주인공들 조기석 선수와 박성균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야, 오늘 박성균 선수를 상대하는 조기석 선수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인터뷰를 했죠. 충분히 첫 번째 경기 잘 해결한다 3대0 승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했어요.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패배를 모릅니다. 예, 무조건 승. 현재까지 5연승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개인적으로 뭐 전승 우승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네. 알려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단 박성균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기석에서 조기적으로 네, 예, 다시 한번 조기적. 예, 그 이름을 바꾸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테란전 진짜 최강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김성현을 깔끔하게 잡아낸 조기석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박성균 잡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에 맞서는 박성균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노련하죠. 경험도 많습니다. 조기석 선수 치고 올라오는 그 분위기를 끊어내면서 4강에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박성균 선수는 승률 면에 있어서는 조기석 선수에게 밀리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승리를 또 따내게 되면서 그동안은 좀 운영을 잘했다고 봐야 될까요? 또 정상의 자리까지 차지를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인 만큼 이런 강간이 있는 그런 패배는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네, 경기를 펼친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1경기의 승자가 지금 누가 될 것인지, 다전제에서 주도권을 잡고 흔들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일산 대결을 시작합니다. 일세트 대결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기석 선수가 보라색이지요. 조기석 선수가 위치한 7시. 조기석 선수는 보라색입니다. 이에 맞서는 5시는 박성균 선수죠. 네. 갈색으로 경기를 펼치는 박성균 선수의 진영은 5시. 네, 현역 시절 이제 테란 유저로 활동을 하면서 테란의 양대 산맥으로도 불린 적이 있었던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속이 녹박, 예, 속도의 이영호, 그다음에 높이의 박성균. 네. 예, 이런 그 두 명의 어떤 그 양대 테란 중에 한 명이었던 박성균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전제 승부에도 좀 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 선수가 8강 올라오기 전까지는 약간 비틀비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전제 승부는 패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머리 싸움에서 좀 능한 선수라 조기석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도 까다롭고 분명히 묵직한 상대라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3분의 2 확률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예, 나와서 11시와 먼저 7시. 그러니까 그렇죠. 1시는 그냥 모르겠고 예, 11시와 그 7시에 있다면은 네. 좀 더 강하게 괴롭혀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와. 야, 이렇게 정확한 분석이 있을 수가. 분석의 대가죠. 왜냐면은요, 10년 거 20년 동안 스타 원만 하셨거든요. 그럼요. 예, 그 정도로 여기 있어서는 뭐 장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정확한 그 분석. 남자의 멋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뭐가요? 남자라면 뭔가 하나는 포기하고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남자라면은. 남자라면요? 네. 저 같으면 소심해서 못합니다. 음. 예, 3분의 2를 바라보고 이렇게 배럭을 짓다가 항상 왠지 제가 직접 하게 되면 1시에 적이 있더라고요. 네. 전진 배럭에 걸려가지고 그냥 자기 배럭은 밖에 있는데 예. 예, 본인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죽는다거나 하는 그렇죠.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박성균 선수는 이곳에다가 건설을 하고 정찰도 바로 한 방에 갑니다. 내려갑니다. 지금 원서 네. 지금 돼요. 예. 네. 자, 거의 8배럭 정도에서 지었던 그 배럭이 굉장히 빠르고 자, 봅니다. 자, 오. 이것까지. 예. 여우처럼 자, 빼는 것까지 잡기는 쉽지 확인했죠. 않죠. 넘어다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어쨌든 베럭스 위치를 봤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머리 숫자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하나 더, 이야기가 하나 되는 더. 거예요. 이거는 왔다 갔다 건설하는 거는 랜덤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성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머린까지 왔어요. 네. 와서 이제 압박 시작됩니다. 전진 배럭이라는 건 조기석 선수가 알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일꾼이 도와줘서 때리는 게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 화력이. 예, 나오면은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머리. 내려오는데 하나 빼고 뒤로 컨트롤 해주겠습니다. 조기석. 자, 땡이 밀고. SCB 붙여놓고 상대 SCB 때려야죠. 어차피 한 방! 저 머리는 SCB한테 죽어요. 자, 그럼 여기 두 개는 자, 여기 두 개, 세 개 아, 됐습니다. 밀려. 이게 안 잡히네요. 짱구이긴데요, 이건 봐. 야, 예. 박성균. 자, 이러고 그 다음에 바로 베럭스 쪽으로 이 머리 세 개가 내려가거나. 와! 하나 잡고. 이런 아래쪽에- 엄청난 실수를. 자, 예. 이거 하나 더 흘렸어요. 아하. 아, 색이 아. 잘 살려놨는데. 예. 자, 또 하나 하나. 나오죠. 네, 이제 머리 생산될 겁니다. 예, 하나 나오면은 여기 일꾼과 지금 바꿔주면서 그래도 뭐 일꾼 몇 개는 좀 잃었습니다만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게 팩토리. 됐어요. 예, 팩토리. 지금은 조기석 선수가 어차피. 이거 나와요. 예. 반이다. 예, 근데 이게 베럭스가 머린 생산을 어느 순간 멈추고 베럭스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정찰을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팩토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스통은 지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전진된 지역에 팩토리가 건설돼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저 위에다가 지금 전진의 팩토리 좀 짓고 나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조기석 선수입니다. 네. 예. 아직 근데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죠. 예. 예. 하지만 양쪽으로 지금 SCV 정찰을 내보냈기 때문에 아래쪽에 상대방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알기는 압니다. 자, 여기도 팩토리가 좀 완성이 됐고
병력 생산 들어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예요. 예, 그리고 언덕 위쪽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다면 쉽게 뚫리지 않겠죠? 네. 상대가 마린이 더 많더라도. 못 들어오지요. 그렇게 되면은 좀 가난한 상태에서 베럭스를 건설을 하고 마린을 좀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SCB까지 동원을 했고 팩토리까지 전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뭔가 이득을 보지 않으면은 분명히 안 되거든요. 여기는 베럭스로 정찰까지 지금 성공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운영면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압박을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완성됐어요. 네. 상대 빌드를 모르죠 지금 조기석 선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11시와 지금 1시 쪽으로 들어가면서 정찰을 시도해봤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에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 상대가 그 레이스를 쓴다는 것도 예,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아카데미가 빠르죠. 네. 정찰을 통해서 좋은 정보도 좀 얻어낸 박성균 선수고요. 그렇죠. 안차나가기엔 상당히 상황이 좋습니다. 네. 뭔가 이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전진 베럭스에 의해서 자신의 운영이 좀 강제당한 이런 조기석 선수고 이게 클로킹까지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이걸 모두 다 보고 있잖아요 베럭스로. 근데 상대 베럭스가 조기석 선수의 베럭스가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예, 결국엔 저 바깥쪽에 팩토리를 지었던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갔는데 스타포트를 만약에 못 보면은 그것도 큰일이 될 수 있고 아카데미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컴세 차이 때문에 똑같이 클로킹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는 못 보고 나는 볼 수 있고 이렇게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멀티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는. 컨트롤 타워가 돌아가는 것까지 베럭스로 좀 확인을 했죠. 네. 예. 자, 그리고 클로킹이 아까부터 눌러놓은 그런 클로킹이라서 위기감을 느끼겠는데요. 투스타예요. 이러면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완전히 졌죠. 그냥 네. 아머리를 건설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컴셋 노딸개. 와. 이 노련미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이제 클라킹까지 개발하면서 투스타에서 레이스 뽑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냥 그 안전하게 맞고 천천히 가면 되는 것이었었는데 네. 뭔가 자신도 기술을 보여주려는 듯한 그런 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애초에 생각지 않았었던 센터 팩트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꼬여버렸습니다. 네,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빌드를 보다 보니까 투스타로 맞춰나갔잖아요. 예, 선수의 성향이거든요. 상대가 도발을 걸어왔을 때 자신의 도발적인 전략을 선택을 하면서 상대방이 기습적인 전략을 기습으로 맞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그냥 묵직하게 운영을 준비하느냐 요 정도 성향의 차이였었는데 일단은 박성민 선수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좀 도발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거기에 잘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두 개 모아서 좀 이 드론을 받아 추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진짜 떴고. 예. 에너지가 다 빠질 때까지 레이스 3기가 지금 터렛 못 찍게 터렛 짓는 SC가 쿨하게 지금은 잡아주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좀 말립니다. 자 스캔 써가지고 레이스 하나도 지금 잡았습니다. 예. 투스타예요. 예, 저 만화가 떨어진 저 레이스를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못 쫓아가나요? 네. 빠졌죠. 이게 이제 감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석까지 지금은 숨었다가 나중에 클로킹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빌드 그러니까 멀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는 엠베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터렛도 지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아카데미까지 지금 건설을 해야 되고 컴셋도 달아야 되는데 여기는 투스타만 맞춰놓고 레이스만 꾸준하게 생산하면서 지상군을 배제하고 앞마당에 커맨 센터만 완성시키게 되면 운영면에서 확실히 부유한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로 뺐던 병력 다시 돌아오면서 추가 견제가도 가능하죠. 예. 살려서 지금 우측으로 좀 빼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피해도 입었고 터렛도 짓고 엠백까지도 쓰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이 코멘 센터에 쓸 자원들을 이상한 데다 써버리게 된 것이고 그렇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머리까지 건설을 해가면서 지금 또 앞바닥까지 만약에 쫓아가는 상황이라면은 공격적인 어떤 판단을 지금 내려봤자 소용없을 거다 생각하면은 당연히 멀티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멀티 하나가 고스란히 차이가 나면서 자신은 이제 2팩토리 올라가는데 돌아가는데 상대는 막 4팩토리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네. 레이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죠. 네. 어차피 제공권은 지금 내준 상황이고 지상 쪽에서도 압박할 수 없고 게다가 멀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죠. 첫 경기 잡으면 3대0이라 그랬는데 첫 경기에서 이런 기술적인 수를 써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박성균 선수가 좀 머리를 많이 쓰고 노련하게 지금은 네. 플레이를 해가는 것 같아요. 조기석 선수는 경기 좀 길게 보는 방법 말고는 뭐 딱히 없죠. 예,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게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길게 끌어도 굉장히 오래 끌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가만 안 있잖아요. 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물을 끼얹잖아요. 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본인이 유리하니까 계속 잼 날리고 내가 레이스로 덮칠 거니까 너 레이스에만 대비해 이러면서 본인은 팩토리 쫙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상군으로 나중에 찍어 누르면은 뭐 레이스에 대한 대비만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 지금 레이스와 탱크 벌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바깥쪽으로 슬슬 나가면서 트리플을 기획해도 조기석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상당히 지금 가진 자원이 꽤 되는 박성균 선수고 조기석 선수는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뭐 공중에서도 밀리고 있고 지상에서도 지금은 밀릴 수밖에 없죠. 팩토리의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팩 때 지금은 또 3팩이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기습적으로 자원 상황이 그나마도 받쳐줄 때는 원팩 유지하면서 그냥 3스타 갑자기 만들어서 레이스로 제공권을 확 장악하는 이런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럴 만한 기회도 지금은 안 주고 바깥쪽으로 몰고 나갑니다. 병력들을. 네. 병력 갖추고 나오기 시작하는 박성균 선수고요. 이거 받아치면서 버텨내야 되는 조기석. 발키리 도기까지 섞어주면서 제공권을 네. 막아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마인에 의한 사고가 한 번 발생을 하고 조기석 선수의 앞마당이 완성이 되면서 오히려 조기석 선수가 상대방 앞마당을 압박해놓고 본인이 트리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림까지만 만들어주면 되게 좋은데 자 마인을 밟아주느냐가 문제죠. 네. 예, 마인을 밟아줘야 되고 또 이 추가로 지은 팩토리에서 나오는 그런 병력이 합쳐지지 않는 상태로 무리하게 싸워야 되는데 또 이 계산에 능한 박성균 선수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죠. 자, 3팩에서 센터를 장악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박성균의 판단은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느냐 트리플을 가져가느냐거든요. 잘라맞추 들어가네요. 네. 아래쪽에 있는 병력을 끌어내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레이스가 발키리와 빠졌을 레이스 때 노렸는데 자, 아래- 상기가 자, 필요하고요. 블락킹. 예, 아래 골리앗 발키리 세 개. 공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자, 들어가 싸우는데 제공을 남은 못 뺏었어요. 박성균. 병력이 남아버렸습니다. 박성균의.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죠. 지지. 지지. 박성균 선수의 노림수에 조기석 선수님 말리면서 1세트 경기 내줬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운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박성균 선수 보여줬죠. 첫 세트 성공이에요. 예, 그러면서 머린들이 이상하게 잡히는 장면을 예. 보이며 와 큰일 났다 싶었었는데 상대의 실책도 있었고 그 후에 전략의 건물에 추가로 짓는 그 상위 테크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 좋은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조기석 선수는 전진 팩토리를 올리면서 벌처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서치도 늦었고 가보니까 상대방에 벌처가 나와 있었어요. 예, 적당히 했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어느 정도 전진 베럭스에서 머린 생산했고 상대방의 머린도 조금 잡았고 SCV도 불러냈으니까 내가 그 여세를 몰아갖고 바깥쪽에 전진해서 지은 뭔가 베럭스에서 생산된 유닛으로 이득을 더 보려고 했으면 조기석의 전진 팩토리가 100% 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했죠. 네. 예, 그게 박성균의 노련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노력. 박성균 선수는 충분합니다. 거기다 노련한 경기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저 선수를 꺾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답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남자다운 판단을 참 잘했죠. 예, 아주 좋은 위치에 배럭기를 지으면서 네, 남자의 배럭. 이 확률이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기도 했었고 네. 그 후에 조기석 선수는 약간 소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네. 상대가 또 뭐 여기서 뭐 커맨드를 빨리 짓다거나 혹은 뭐 내가 스타포트 하나 짓고 좀 분위기 보면서 해야지 과감한 판단이 없었어요. 네. 하지만 박성민 선수는 스타포트를 2개 떡하니 지으면서 예. 공중에서 그냥 압도적인 그런 그렇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박성균 선수가 좀 승리한 이유가 남성다운 그런 판단을 해서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항상 역시 명예설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듣기 편하게 네.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남자의 어쨌든 와. 남성성과 이렇게 전진 어. 베럭스를 연결한다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진 베럭스 짓는다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남자답다 예.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이제 지구상에 없는데 예, 임성춘 해설은 네. 또 가능하니까 그렇죠. 존경합니다. 아, 네. 정말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창조 해설의 주인공이 임성춘 해설위원이시죠? 네, 창해. 예. 저희는 잠시 쉬었다 쉴까요? 가도 되죠? 쉬어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잠깐 쉬었다 와도 쉬어도 되나요? 되나요? 예. 예. 목에 또 올해 처음으로 또 목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목에 그럼 목 컨디션이 아끼셔야죠. 안 좋네요. 예, 목 알겠습니다. 아끼셔야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공격 돌아오겠습니다. 대국민 스타리그 자 이어서 두 번째 대결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에 승자는 박성균 선수의 조기석의 연수를 끊었죠. 그렇습니다. 한 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석 선수는 박성균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말고
준비해온 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했을 때는 김성현도 잡았던 선수가 조기석 선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박성균의 페이스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 대결에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흰색 테란 조기석 선수입니다. 조기석 선수 7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에 맞서는 주황색 테란은 박성균 선수 1시입니다. 오늘 1경기 전진 베럭스를 시도하면서 승리를 따냈지요. 예. 이게 뭐 단판도 아니고 다전제 같은 상대와 여러 번 싸우는 것인데 이게 단순하게만 해서 못 이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운영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한 번은 초반부터 세게 때리다가 오. 천천히 또 가다가 오. 그런 템포를 자꾸 다양한 그런 템포를 좀 보이는 게 중요한데 박성균 선수는 아주 간단하게 상대를 그냥 제압해버리고 벌써 1승을 따내버렸습니다. 네. 그건 뭐 대위기죠. 조기석 선수가 한 번 졌지만 그렇죠. 조기석 선수가 네. 초반부터 좀 말린 채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퍼나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대위기냐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박성균이 쓸만한 빌드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네. 확실히 이제 조기석 선수가 박성균이 첫 판부터 운영을 했다면은 뭔가 두 번째 경기에도 또 운영을 하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박성균이 처음부터 아주 기술적인 빌드 전진 전략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박성균 선수의 이제 빌드에 대해서 조기석 선수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제 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렇죠. 예, 강박증이 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게다가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전제를 해보지 못했었다고 얘기를 했던 조기석 선수라서 네. 이게 또 다전제를 많이 해본 사람은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를 뭐 3판 당했더라도 뭐 2판 당했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뭐 페페 등등 맞아요. 이런 것들. 네. 사기도 당해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기에 또 안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당하던 사람 예, 뭐 물론 계속 당하는 경우가 네. 좀 있긴 해요. 네. 주변에 보더라도 네. 한번 망한 사람은 계속 망하긴 합니다. 그렇죠. 한 번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는 것보다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연쇄적으로 망하는 경우가 예, 쭉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있기는 있어요. 주변에 있긴 있습니다. 네, 17년 동안 계속 망하는 게 예,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개인 여러 뭐 가지로. 사생활이 있다 보니까요. 예, 사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좀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기석 선수는 어떤 면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냐면은 첫 번째 경기에서 상대가 기술적인 전략을 썼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 조기석은 과감하게는 못합니다.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박성균은 과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이런 빌드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베럭스, 앞마당 커맨드, 그다음에 가스. 박성균은 그런 선택을 했고요. 조기석은 약간 전진된 지역의 베럭스, 그다음에 가스 짓고 팩토리부터 짓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쫓기게 되면요, 이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뭔가 이제 초반에 뭔가 터트려서 그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네. 예. 뭔가 좀 한번 빵 터지기 바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장춘몽은 진짜 일장춘몽이 돼버렸더라고요. 예. 그렇죠. 완전 망해버렸어요. 망했어요. 예. 일장춘망이 돼버렸어요. 예. 춘몽이 아니라 망이 됐어요. 예.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네. 네, 이건 같이 저희가 이 아픔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럼요. 예. 여러분 지금이라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일장춘몽을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안 보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열심히 성실성의껏 연기를 했지만 네. 팬들이 안 봐주니까 안 다 보는데요. 예. 이것도 망했어요? 예. 예. 아. 다채롭네요. 여러 네. 가지로 좀 다채롭고 안타깝고 뭐 책임도 통감하고 네. 예, 뭐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올해는 잘 될 거예요. 네. 예. 잘 되리라고. 2016년은 네. 누구의 해? 임성춘 해설의 해죠. 그럼요. 저희도 이제 같이 도우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일장춘몽이 잘 안 된 거는 시청자의 탓이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잘못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일장춘몽 그러니까 박상현 씨가 한번 잠깐 나왔더니 예. 완전 망하더라고요. 아. 예. 박상현 때문이네요.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네.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여러 정말 가지로. 잘못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박성균은 멀티를 빨리 먹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리도 대각선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상대의 공격적인 플레이도 받아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찰도 원활하게 시도할 수 있는 태클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스타포트. 예, 이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는 한 판 진 것도 화가 나는데 그것도 전진된 배럭에서 시작됐던 거죠. 네. 근데 이건 또 뭔가 찜찜하죠. 네. 상대가 더 많이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기분 나빠요. 뭐라도 좀 해야 되죠. 네. 근데 뭐 당장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트리플 이후의 상황을 맵을 장악하는 이런 그 플레이를 통해서 천천히 하자라고 마음을 먹는 게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장점을 더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 들어오게 SCV로. 와, 어허. 이걸 진짜 여러 가지로 박성균 선수가 참 노련한 선수이다 보니까 예. 뭔가 예측을 빗나가는 이런 경기 결과를 다전제에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예. 자전제 판짜기가 능한 선수예요. 예, 네. 그리고 배럭도 있고 벙커도 있고 해서 웬만큼 좁혀놨지 않습니까? 예, 적당히 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일꾼이 딱 와 네. 좋네요. 네. 자, 이것도 아카데미에다가 컴셋까지 붙었고 상대가 스타포트 전략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반항 멀티를 빨리 먹고 모든 것에 다 대응을 해놨습니다. 지금 박성균 선수가요. 네. 조금씩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박성균 선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석 선수 이 상황에 말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 0대1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심리적으로 너무 쫓기기 때문에 다전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조기석 선수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의 예전의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요, 3팩에다가 모두 애돈을 달아갖고 탱크만 찍고 센터 쪽으로 나가면서 추가 멀티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대방보다 반발짝 먼저 하면서 경기 운영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봐도 길게 보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운영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충분히 그게 라이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푸트 건들죠? 예, 예, 상대 나오는 거 빌드 누리겠죠, 맞고. 나오는 거. 네. 오는데 바로 클로킹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섞어주다가 나오는 병력까지 잡아냈으니까. 네. 머리 났죠? 네, 머린까지 왔고 레이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머린을 대동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상대 빌드를 보고 나갔어요 지금. 안쪽에 하나, 이제 머린과 함께 레이스를 몰아내긴 했습니다. 네. 클러킹 준비하고 있는 거 조기석 선수가 알았어요. 예, 클로킹 준비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뭔가 내가 돈을 쓴 만큼 너도 돈을 써라라는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클로킹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박성균 선수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클로킹이 된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그 심리적인 깔려있는 의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아카데미 짓고 그다음에 컴셋 짓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기석 선수의 빌드를 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클로킹 개발되는 거 내가 봤으니까 나는 투스타 포트로 맞춰갈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발키리 뽑고 골리앗 뽑아가지고 상대의 그 투스타 포트 의도를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멀티를 일찍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지나가는 밀고 대도하고 센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버리죠. 예,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이 임성순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안 들어도 어디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네. 예, 시청 중입니다. 예, 시청 저희 중입니다. 대국미스타리그 시청 중이에요, 옆에서요. 조금 있으면는 기가 막힌 분석이 나올 거예요. 네, 분석이 예. 나오지요. 네. 자, 지금 나오나요? 네, 나오나요? 분석 나오나요? 예. 나오네요. 예. 좀 더 이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역시 그 박성민 선수가 많이 먹고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발키리까지 대동한 상태로 또 클로킹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다 보니 네. 먼저 자리를 이렇게 확 잡아버립니다. 네. 왜 클로킹을 보여주고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느냐? 본인이 클로킹을 보여줬으니까 클로킹에 대한 대비를 상대방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투스타포트를 했다면은 지금 저 3골리앗 4골리앗에 죽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조기석 선수가 과잉 대응을 안 했어요.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좋은 위치를 내주다 보면은 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의 인간인데, 보통의 인간이 아닌 조기석 아니겠습니까? 네. 뒤로 삥 돌아서 네. 자, 과잉- 공중에서 싸움 자, 중요하고요. 이번에 모습 나오나요? 받아치는 모습 나옵니까? 자, 과잉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뒤로 돌려서 일단은 덮쳤는데요. 레이스 둘이 아. 살았죠.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겁니다. 어. 예. 박성균의 그 독사 같은 심리전에 안 걸린 거예요. 그렇죠. 클로킹을 보여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조기석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클로킹만 단순하게 보고 상대가 클로킹이네? 그럼 난 투사로 죽여버릴 거야? 이래서 본인이 죽었을 거예요. 예, 네. 돌아가면서 뭐 합류되는 그런 병력을 끊어주면서 또 이런 병력까지도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만 있었더라면 또 아주 중요한 위치를 빼앗긴 상태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네. 굶어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석 선수의 장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확실히 전술적인 판단이 좋은 선수예요. 전술적인 판단. 이런 것을 운영과 합쳐놓게만 되면은 뭐 김성현도 꺾었지 않습니까? 박성균이라고 못 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과잉 대응하지 않고 본인이 판단하는 가운데 전술적인 그 싸움을 박성균에게 건다. 이런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센터 쪽에서 상대방의 클로킹 보여주고 골리앗 뽑아서 내려오는 병력을 잘 물리쳤으니까 센터로 조금 더 치고 나가면서 추가 멀티 자리를 보다 더 빨리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상대가 트리플을 이때쯤 노리겠지, 그럴 때 내가 다수의 팩토리로 밀어붙이느냐, 이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를 빨리 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기석은요. 네. 예. 첫 번째 공격 타이밍을 조기석 선수 끊어내는 성공을 했죠. 예.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예. 박성균. 그러면서 그 2등만으로 만족하지 않죠. 시야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지금 중앙 쪽도 그렇고 추가 확장 예상 지역 지금 다 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12시 쪽도 가서 마인메스 해놓고. 예, 첫 싸움은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예요. 첫 싸움을 잘하고 나서 무엇을 얻어갔느냐. 한 대 세게 때려서 상대가 비틀비틀할 때 추가타를 때려야 넘어져서 KO가 되는 거잖아요. MMA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막았으면 그 이후에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하느냐. 그게 뭐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데 보다 원활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서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상대방의 병력들을 잡아먹느냐. 예, 요런 성과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일단은 멀티 조금 늦게 하고 드랍슛을 먼저 씁니다, 조기석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8강 경기 또 이 조기석 선수 상대로 1등을 따낸 그런 박성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비슷한 그런 구구를 만들어가고 있죠. 네. 조기석 선수가 했던 그런 시야 장악이라던가 추가 이거- 확장 예상 네. 지역에 대한 그런 미리미리 보고 있는 그런 정찰까지도 네. 다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건 자, 조기석의 여기 의도대로예요. 조기석이 센터 쪽에서 서로,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의 병력에게 좀 스킨십을 와. 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드랍십을 쓰면서 스킨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겁니다. 발키리가 지금 왔습니다만 네. 벌써는 지금 못 잡고 네. 들어가서 물론 이 벌처가 큰 효과를 못 거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진에 드랍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네. 그게 본진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아래쪽 내려와서 탱크 라인 잡고는 박성균 선수인데요. 네. 조기석 선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병력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요. 또 보죠. 자, 서로 간에 뭐 기억자, 니은자 뭐 이렇게 막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죠. 네. 네. 추가 멀티를 보다 더 일찍 시도를 하긴 합니다. 조기석 선수가요. 9시 쪽을 확보를 하는 움직임. 네. 벌처가 들어오는 상대 벌처의 움직임을 보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부지런하게 조기석 선수가 움직이는 모습이 맵에서 보이는데 추가 멀티도 조금 더 일찍 했죠. 예. 예, 확실히 저 지역에 이제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상대가 멀티가 조금 더 먼저 가져갔을 때 그 멀티를 제대로 못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재주가 또 있는 게 박성균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과감하게 뚫어버릴 생각인 것 같거든요. 병력을 나눈 박성균과, 그러니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박성균 상대로 아. 조기석 선수 팀으로 야! 자, 모든 병력이죠. 자, 임성순의 손을 연해. 자,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나요? 예, 멀티도 와. 하면서 병력까지, 대규모 병력까지 움직였습니다. 되게 좀 활발하죠, 병력이. 그렇죠. 되게 부지런합니다. 네. 좀 뭔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지금 우측에 죽은 병력들이 돼버리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네. 예, 뭐 거의 뭐 저 아래쪽에 있는 박성균 선수의 병력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네. 뭐 그런 병력이 돼버렸네요. 네. 확실히 조기석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한타에서 자신감을 갖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과감하게 움직이고, 게다가 레이스도 있어요. 레이스 세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 아니 오늘 물이 좋은데요? 자, 지금 발키리 백업이 오고 있는데 네. 자, 이거 적당히 하고 빠져야죠. 예, 저 위에서 좀 내려옵니다. 스캔이 늦죠? 발키리 뒤에 골리앗 있죠? 위에서 큰 싸움, 아래에서 큰 싸움, 계속 이제 본인이 싸움을 주도하는 네.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박성균도 추가 멀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력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서 그 세력을 형성하려는 박성민 선수와 그 세력을 각계육파하려는 조기석 선수와의 그런 싸움인데 이게 여기서 근데 아래쪽에서 한 번에 그냥 무기 대기 누가 예. 있겠는데요. 하나 던지고 좀 들어가서 라인 잡죠? 과감하게 이거는 뭐 앉아서 자리를 틀 틈이 오, 없습니다. 와우.
오늘 몰아내고 있어요. 조기석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신선해요. 네, 신선하죠? 예, 산지 직송 같은 이런 예, 느낌입니다. 그렇죠. 펄쩍펄쩍 막 뛰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제주 앞바다 직송 느낌. 네, 와, 화로. 기가 막힙니다. 화로 같은 느낌이에요. 화로예요. 예, 전혀 이거 냉동 이거 아닙니다. 냉동 아니에요. 양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 자연산이죠. 예, 이런 예, 플레이가 진짜 나오는데 자연산이에요. 양식은 이렇게 못해요. 예. 어우, 와, 까막 그렇게 막 모든 병력을 막 네. 이끌고 나가서 조금씩 갉아먹고 하다 보니까 방금 아까 그런 싸움을 하더라도 진짜 네. 압도적인 그런 싸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야, 이거 지금 자, 본인 카운터에 대한 대비를 그런데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근데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박성균 선수도 멀티 상황은 똑같거든요. 대규모 싸움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벌처 둘 집어넣어서 SCB 조금 잡아주기는 했습니다만은 본인도 이런 식으로 견제를 당하면은 결국 센터에서 이기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멀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고 멀티를 더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근데 싸움만 신나게 하고 멀티에 실질적인 타격은 안 주고 오히려 카운터를 맞아버리면은 힘만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빨리 또 병력을 추스려야 되는데 아까 그 돌출돼 있던 그 병력들이 거기서 공짜로 잡혀버렸거든요. 자, 이쪽 신경 쓰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동시에 드랍시. 네. 차분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은 그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는. 복구 능력도 박성민 선수가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는 와중에 차분하게 이쪽에 드랍십 아주 좋죠. 상대방의 후방을 흔들어 놓으면은 센터 쪽에서 또 힘을 잔뜩 모을 수 있으니까요. 조기석이요. 자, 시선 돌려놓으면서 이득 취하죠. 예, 반반 나눠서 근데 반반 나눠서 오는 걸 또 이렇게 막아줍니다. 네. 요거는 그냥 던져주고 센터에서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멀티 자리를 빨리 확보를 할 것이냐 조기석 선수가 실질적인 어떤 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벌써 돌리면서 소산 이득을 보고 있는 조기덕 선수고요. 네. 자, 박성민 선수 내려갑니까? 라인 잡죠 다시 한번. 상대가 견제에 좀 심취했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예. 와, 이게 어느 정도 저도 맞았을 때 힘이 빠질 만도 했었는데 힘이 빠지긴커녕 곧바로 재충전을 해주면서 네. 오히려 그 상대방의 그 테크를 하나씩 갉아먹고 있는데요, 박성규 선수가. 네. 이유가 뭐냐면은 센터에서 이기고 실질적인 어떤 그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좀 상대가 더뎠다라는 얘기예요. 센터에서 조금 싸움을 기분 좋게 이겼잖아요. 그럼 그 여세를 몰아서 전병력 동원해서 상대 멀티를 하나 밀던가 아니면 추가 멀티를 자신이 본인이 갖고 가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견제에 의해서 본인의 멀티가 견제받지 않던가 이래야 되는데 박성민 선수가 멀티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에서 계속 버텼습니다. 자, 12시. 위로 병력 돌리고 있는데 박성민 선수. 자, 마인. 한번 들어왔어요. 네. 올라오는 병력 선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레이스 때문에 일단은 그 좋은 자리를 탱크가 수비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박성민 선수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커맨드를 완성시킨 조기석이기 때문에 6시를 후딱 먹어야죠. 12시를 견제하려고 자리매김하고 이런 것보다도 야, 좋아요. 내려서 이 세시 확장기지의 견제를 계속 이어가는 조기석 선수예요. 야, 진짜 조기석 선수가 정말 많이 컸네요. 네. 예. 야, 대단합니다. 박성균 선수가 이렇게 치고받고 이런 싸움을 하다니. 네, 되게 부지런합니다. 예. 에너지가 넘쳐요. 그렇죠. 예. 전역된 정말 뭐이 정도까지 해서 온 분은 아니었거든요, 조기석 선수가. 네. 현역 때에는 지금쯤 이제 우울한 얼굴로 벤치에 돌아갔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세월이 지났고 그만큼 이제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을 좀 살릴 줄 알고 게다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요. 테란 대 테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거든요. 네. 테란 대 테란전은 굉장히 귀찮은 요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일단 박성민 선수가 대시 쪽에 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의 다른 것 하나를 뺏으려고 할 겁니다. 자리를 더 좋은 자리를 잡고 스타트를 더 빨리 먹기 위한 작업을 한다거나 말이죠. 예, 아까 비슷한 양상으로 간 거거든요. 자신이 아까 12시 쪽으로 올라갔듯이 박성민 선수 지금 저걸로 6시 쪽을 노리는 건데 근데 업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요. 지키는 자리 잡고 있으면은 네. 소규모 병력이 탱크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1업이에요, 1업. 예, 1업 대 2업이에요. 지금 네. 조기석 2업이에요. 그렇죠. 한 단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병력이 6시 언덕 위에 자리 잡으면 박성규는 못 들어요. 지금 추가 병력 오늘 루트가 잘렸습니다. 예, 지금 뇌실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세시로 병력 전진하고 있죠. 위에서 내려옵니다. 네. 이 공격은 좀 막아야죠, 박성균. 예, 6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여기 레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떤 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골리앗이 와야 됩니다. 예. 네. 자, 많이도 필요 없죠. 네, 왔어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셋만 있으면 돼요, 골리앗은 지금. 자,
이 언덕 위쪽을 빼앗기게 되면 정말 머리가 아파서 시원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아래쪽 병력이 지금 묶여있게 돼버렸어요, 박성민 그렇죠. 선수는. 예, 요게 지금 저게 죽은 병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손해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6시로 달려갔는데 6시에 소규모 탱크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업도 앞서다 보니까 박성민의 병력이 묶여버렸습니다. 네. 그 와중에 추가적으로 병력이 오는 루트를 자르면서 들어가서 3시에 데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탱크 저거밖에 없네. 스캔 한 번만 딱 사용해봐도 네. 좀 강한 공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꾸 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 쪽에 상대 탱크들이 막 발장거리고 또 네. 페이스 쪽을 노리다 보니까 묶여 있었어요, 한동안. 그렇죠. 지금 조기석 선수 6시, 9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조기석 선수, 박성균 선수의 3시와 12시 멀티는 모두 다 미네랄 멀티예요. 지금 가스를 못 먹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모두 다 가스를 못 먹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병력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조기석 선수는 9시에서 가스 먹고 있고 6시에서 가스를 먹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보면 업그레이드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탱크 숫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예. 보다는 그렇습니다. 양질의 병력 뽑아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쪽이 조기석 선수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지금 아래쪽에서 자원체제 문제없이 되기 때문에 물량 차이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게이시 자원을 못 먹게 된다. 이건 승패와 관련이 될 만큼 아주 크나큰 그런 차이가 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죠. 여기서 뭔가 해야 됩니다. 박성민 선수는 무조건. 예. 밀고 내려오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12시에 가스를 먹고 9시를 뺏고 11시에 두 군데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자원 예. 확보해야 돼요. 자, 자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6시 쪽 공격도 실패, 9시 쪽 공격도 실패를 해버리면 지금 당장에 빨리 뭐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와서 11시 쪽 라인을 가져가면서 먹는다. 늦습니다. 그때 이미 상태가 결정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빠르게 지금 배시라도 밀던 뭐가 있어야 네. 되는데 태태전은 돈 싸움이거든요. 자원 싸움이에요. 결국 이제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예, 테란 대 테란전 그리고 전략 시뮬레이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입니다. 네. 그 자원을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는 또 추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이 11시 앞마당 쪽에 있는 멀티 날려버리고 12시를 노리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병력 잡아버리고 12시에서 가스 먹고 11시에서 커맨드 센터 하나 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3시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압박을 많이 받아서 이미 손해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나와요. 전진하죠. 못 먹게 만들어줍니다. 예.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게이시 쪽 저렇게 자원을 못 먹는 상태에서 이렇게 병력들이 있어봐야 또 어느 세월에 SCV 와서 예. 또 어느 세월에 커맨드 센터 짓고 일꾼 붙입니까? 네. 라인 잡아놓고 지금 6시, 9시 자원은 문제없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올라갔어요. 12시 12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조기석 선수가 물량을 뽑아내면서 견제까지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그래서 있는 벌처 다수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상대방의 주요 멀티 지역 쪽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추가 병력이 바로바로 오른 지역이거든요. 네. 병력 충원 싸움에 박성균 선수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력까지 잘 싸워야 돼요. 예, 조기석 3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뽑아놨던 병력으로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건데 엄청난 압도적인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힘들겠고 자 6시라도 빠르게 네, 깨야죠. 자원줄을 깨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네. 자, 소모전 안 됩니다. 6시를 노린다라는 것을 SCB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추가 병력 내려오면서 드랍십이 머리 위에 여차하면 드랍십이 머리 위에 떨어져도 지금은 됩니다. 12시를 그냥 가네요 드랍십을. 벌쳐 전진하면서 뒤에서 시즈 포격. 예. 이 병력 잡히면 지금 다 빠지죠. 6시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 토토하잖아요. 자, 12시를 들고 제재 저기서 네. 초반에 좀 어려운 출발을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병력을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잡아내면서 기사를 빼앗아 왔어요. 예, 상대의 심리전에 속지 않았습니다. 클로킹을 하네? 그러면은 나는 뭔가 체제상으로 상대방의 클로킹 레이트를 잡아버릴 거야. 이런 그 생각이었었는데 사실 실질상 보여주기만 하고 클로킹 레이트를 많이 안 쓰면서 상대가 준비하고 있는 혹시 자신의 제공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투스타 병력에 대비를 해서 골리앗만 뽑아갖고 내려오는 그 병력에 과잉 대응하지 않고 그냥 지상병력으로 밀어붙여서 첫 번째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예, 그 이후에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조기석 선수의 장점 굉장히 부지런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드러나면서 두 번째 경기는 조기석 선수의 완승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초반 빌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승리를 만드는 조기석 선수의 이 저력도 대단합니다. 예, 또 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는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기석 선수가 1세트에서 그렇게 전진된 배럭에 의해 또 스타 레이스에서 패배를
깜짝 패배를 하게 됐을 때 두 번째 세트까지 연달아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런 반짝거리는 선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경기력은 마치 그 지난번 김성현이라는 대어를 낚을 때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니까 감을 빨리 잡아주면서 제 실력을 바로 보여주는 걸 보니까 진짜 조기석 선수는 다 컸습니다. 네, 다 컸죠. 예. 지금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장점 중에 하나가 군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본인이 이제 박성균 선수보다 멘탈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 당연하죠.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박성균 선수의 심리전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게 조기석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기도 하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부지런하게 상대방의 추가 병력 동원 루트를 끊는 이런 움직임까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투혼에서 조기석 선수 승리를 따내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임성준 해설위원의 그 예측대로 경기는 쉽게 끝나지 않고 길게 가네요. 예, 분명히 전 박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예측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서로 한 번씩 주고받고 하면서 네. 예, 재밌게 흘러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정말- 3대0 승부보다는 이렇게 치고박는 싸움이 재밌죠. 네, 그건 무속인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자신의 그 예측을 이 정도 확률로 좀 맞추는 해설이 위원이 있습니까? 네, 없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도가 됐으니까 네. 예, 임성춘 해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뭐 제가 형이라고 부를까요?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심리적으로 뭐 이런 뭐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을 때 이건 내가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예측을 보여주고 계시고 선수들의 오늘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진 박성균 선수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졌구나라는 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서 세 번째 세트가 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경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는 이제 전장 매치 포인트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 재밌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